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새 먹잇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었습니다. 10년의 비합법 시절을 포함해 24년 역사를 지닌 전교조가 맞닥뜨린 최대의 시련입니다. 사실 집권 세력과 보수 언론에게 전교조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공, 반북 의식이 약화된 것, 심지어 2008년 쇠고기 촛불 집회에 청소년들이 쏟아져 나온 것까지 모조리 전교조 탓으로 돌려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들은 전교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걸까요? 수세에 몰린 전교조는 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21 사회팀 엄지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보니까 10월 23일을 전교조에게 운명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합법화 이래 최대 위기라고도 하셨는데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한 달 전인데요. 네.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방문합니다. 네. 이제 전교조의 노조 규약을 고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에 노조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통보였습니다. 그 규약이 뭔가요? 네, 규약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인데 네.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전교조 안에 지금 해고 조합원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조합원들을 일단 활동 중지시키고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규약을 개정해라. 해고 조합원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정부의 요구안이었고요. 네. 전교조로서는 이제 뭐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네. 사실 이제 99년 합법화 이후에는 전교조가 많은 핍박을 받기는 했으나 네. 법망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법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게 되는 초유의 사태. 이른바 법의 노조가 된다는 건데 이 법의 노조가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의 제약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노조에 걸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단협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체 협약의 대상이 지부의 경우에는 교육청이죠. 이제 지방교육청인데 보수 교육감들이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사실 이제 전교조 본부의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네. 단협을 하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교육부를 상대로 단협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물적 기반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부하고 시도 지부에 제공이 되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부분이 전부 깎이게 되고 네. 또 시도교육청이나 이제 교육부랑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보조금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달 10일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가 추진해왔던 문화사업 등 이런 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네. 일단 보류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임자 휴직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전교조 지금 전임자가 한 80여 명 되는데 네. 그분들이 전부 사실상 이제 노조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분해 활동 자체가 이제 억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제 사학의 학사 운영이나 또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부분도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조합 활동 자체가 힘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조합비는 계속 거둘 수 있지만. 네네네. 네. 어쨌든 이제 그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육부의 노동부의 방침.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정부에서 압박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요. 네. 근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과 지금 달라진 건 뭔가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원노조법 2조에는 이제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네. 사실 1차, 2차 시정명령 때는 규약 시정명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제기를 했냐면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노조법 21조를 적용했던 거고요. 강제 조항은 아니었던 거네요. 할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전교조가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도 거치고 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시정명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 규약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벌금 내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이런, 이번 3차의 경우에는 노조법 21조가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적용을 했어요. 시행령. 예.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이에요. 그래서 노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벌금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설립 네. 자체를 인가를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정도였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다시피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장외 투쟁은 안 된다는 본인의 원칙을 깨고 53일 동안 거리로 나선 적이 있죠. 이때 이제 반정교조 발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요. 이제 당시 거리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또 모든 사학을 전교조가 장악하게 되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반미를 외치고 북한 집단체조인 아리랑을 보면서 탄성만 지를 것이다. 네. 사립학교법에서 이제 개방형 사회이사 제도를 두고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이제 그 공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06년 2월 14일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전교조 교육 실태 고발 대회까지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이제 박근혜 입을 떠났던 전교조가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지난해 12월 대선인데요. 대선 앞두고 TV 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전교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말을 반박하면서 나온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친북 반미 교육의 주축으로서 전교조라고 하는 인식이 늘 이제 정치인 박근혜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처를 두고 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 전교조 때리기가 보수 정권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국면에서 보수 세력에게 전교조가 늘 이용할 가치가 있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한미 FTA 반대 촛불 집회 당시에 일제고사 반대 교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해고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이 규약 시정 명령이 처음 나온 것도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치적 위기가 생길 때 전교조가 참 동원하기 쉬운 카드인데 현 정부 역시 최근이라기보다 쭉 이어져 왔습니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인한 이제 정치적 위기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이런 공약 파기로 인한 또 신뢰 위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위기 때마다 이제 써먹어온 북방한 개선 카드는 이미 좀 휘발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통합진보당 이제 문제도 좀 질이 멸렬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가 새로운 먹잇감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교조로서는 어쨌든 이제 10월 23일 이전에 규약을 개정하든 거부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내부 기류가 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조 안에서는 일선 현장 교사에서부터 지도부까지 다들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부는 이달 16일에서 18일로 예정돼 있는 조합원 총투표. 이 총투표에서 결과만 나온다면 사실은 이제 법외 노조를 불사하고 총력 투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비합법 시절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제 희생을 치르고 합법 노조가 10년 됐는데 만에.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법의 노조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만약에 정부안을 수용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조합원들은 해고자들, 그러니까 우리 동지인 해고자들을 포기하고 간다, 우리가 버리고 간다. 그게 과연 우리가 꿈꿨던 정규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조직 내부에서의 이제 응축력, 응집력 이런 게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조합원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정규조 내부의 갈등을 노린 것 같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합원 총투표에서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 또는 뭐 3분의 2 이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 정서가 그만큼 양분이 돼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 정교조가 이 결정을 망설이는 것은 이제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서 규약을 개정하더라도 또 다른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교조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작정하고 나섰는데 과연 여기서 그치겠느냐 아닐 거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황도 있는데 정교조가 대의원 대회를 29일에 열었는데 그 직전인 27일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전화 연락에서 노동부가 통보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정교조의 총투표 그 정족수는 그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노동갑작 노조 규약 개정은 총회 참석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인정이 된다. 그래야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교조에서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고 있고요. 구조 자체가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과반 동의로 규약 개정에 이를지라도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규약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규약 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사실 만약에 규약 개정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 후속으로 그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법적 다툼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 노동부가 규약 개정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는 법조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이번에 노동부가 적용하고 있는 게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인데요. 사실 이제 모법이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을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떤 노조의 설립 취소의 근거로서. 근데 사실 정부의 그동안 이제 정교조를 눈엣 가시로 봤던 보수단체들이 여러 번 정교조를 법의 노조화해라. 이 부분을 들어서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또는 정권 초기에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워낙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올해 2월에 그 전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재갑 차관이 실제로 본인 입으로 모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어서 근거가 약하다라고 자인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2010년에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에서 법의 노조,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제재는 이익을 덜 침해하는 형태로 보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관련 조항 수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번 달 1일에 한국 정부의 긴급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었고요. ILO 개입이 보통 이사회를 거치는 재수하고 긴급 개입 둘로 나뉘는데 이 긴급 개입도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 절차입니다. 이 정교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긴급 개입이었고요. 지난 8월에 전공로에 대한 긴급 개입도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긴급 개입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국제사회도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어떻게 되죠? 정교조 일정이요? 지금 16일에서 18일에 총투표가 예고돼 있고요. 금요일 밤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치면의 주제는 노무현의 순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NLL 대화락 공방을 보노라면 노무현은 한국 보수의 주술 인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정치적 수세 공연받아 죽은 전직 대통령을 무대 위로 불러내 찌르고 또 찌르는 것일까요? 노무현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부두교 정치를 해부했습니다. 기획연재 난민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난민들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에겐 넘기 쉬운 문지방에 불과하지만 난민에겐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격, 가난한 난민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멀고도 험한 길을 쫓아가 봤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